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월 7일 일요일 오전 12시 13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동영상을 좀 공유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고가를 넘고 저가를 지키는 하락은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봉은 고가를 넘은 상태에서 내려가고 있지만 저가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하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락을 하려면 전봉 저가를 깨야 돼요. 그러니까 331.42를 깨야 하락이 되는 거죠. 331.42를 깨야 하락이 됩니다. 일단 요거를 좀 이해하고 접근해 보자고요. 자, 여기 이렇게. 자, 이제 종가는 이게 357.99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357.99 위로 올라가면 이제 투심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있으면 하락이기 때문에 하락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흐름이 바뀐다는 얘기고, 종가가 상승한다라는 건 흐름을 이어간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고가는 넘고 하락했기 때문에 여전히 아름다운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조정. 현재까지의 흐름만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걸 제가 연봉부터 쭉 보여드릴게요. 연봉. 뭐 아름다운 조정이죠. 아름다운 조정입니다. 6개월 봉도 아름다운 조정이에요. 고가 넘고 내리고 있어요. 근데 1년봉의 하단선은 강한 게 여기 있어요. 강한 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게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강하진 않다는 거예요. 강한 거는 지금 287.99니까 한 288 정도에 있습니다. 6개월 봉의 하단선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큰 봉은 강한 하단선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제 3개월 봉인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려운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8월달로 가보겠습니다. 8월달. 자, 8월달에 보면 이렇게 하락했어요. 이렇게 하락했는데 8월달의 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8월달의 하단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 하단선의 구조가 어디랑 비슷한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하단선이 어디랑 비슷한가? 이 구조는 현재 구조하고 비슷해요. 자, 지금 여기 하단선을 썼죠? 하단선을 쓰고 나서 받치는 거잖아요. 여기도 하단선을 쓰고 나서 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은 여기서 썼다고, 여기서 썼듯이 그러니까 쓴 상태에서 재사용하는 하단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강한지 약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재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처음 사용하는 선이면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미 사용한 상태에서 재사용하는 거라 이게 조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형태가 꽤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하단선을 지금 여기까지 썼잖아요. 여기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사용하지 않은 하단선은 이거예요. 이거. 이거하고 이 선이라는 거죠. 이 위에 있는 건 다 사용했던 하단선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지 않은 거는 331부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사용하지 않은 거. 307. 예. 자, 여기 보시면 하단선이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거 실제로는 어떻게 움직였냐? 이렇게 움직였어요. 예.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내렸네? 그죠? 예. 하단선이 그렇게 강했는데 찍어 눌렀다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찍어 누르느냐? 그냥 돈으로 찍어 눌러요. 돈으로. 왜? 하단선을 누르는 방법은 돈밖에 없어요. 돈이 아니면 누를 수가 없어. 그러면 돈으로 누른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 개인에게 현물을 잔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줬습니다. 자, 8월 1일에 개인이 5,500억을 매도했어요. 매도했다는 얘기는 증시가 상승했겠죠? 그러면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예. 8월 첫 거래일 상승했습니다. 예. 1.56%가 올랐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돼요? 개인이 매수하기 시작하죠? 매수 계속 매수하잖아요, 누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내려가. 응? 계속 내려가요. 자, 둘째 날 2% 급락하고, 셋째 날 0.6% 빠지고, 넷째 날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 넷째 날 하나 둘 셋 넷 1조 5천억까지 개인이 매수를 했어요. 근데 보시면 크게 안 늘어. 네? 크게 안 는다고. 며칠간 여기 보면 8월 7일 8일 9일 10일 해가지고 여기서 늘은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럼 봉은 옆으로 가. 그죠? 봉은 옆으로 가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그냥 계속 옆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건 돈이 안 쌓이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돈이 쭉 늘잖아요. 쭉 늘니까 쭉 빠져.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 매수를 하면 빠진다는 얘기예요. 네? 개인이 매수를 하면 빠진다고. 근데 개인이 매수를 안 하면 안 빠져. 왜? 하단선이 버티고 있거든. 네? 밑에 하단선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매수를 안 하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단선이 딱 받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할 때만 빠지고 개인이 매수를 안 하면 안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일봉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첫날 이렇게 오르고, 그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빠지는 게 흐름이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죠? 똑같은 흐름이잖아요, 지금. 첫날 오르고 둘째, 셋째, 넷째 날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8월 달이에요. 하단선을 누를 때, 하단선을 누르고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개인이 현물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개인이 현물을 팔면 오를 거예요. 개인이 이번 달에 현물을 팔면 다시 감아 올릴 거라고. 다 감아 올릴 거예요. 자, 지금 8월 달 누적으로 끝날 때까지요. 보시면 3조 3천억을 개인이 샀습니다. 개인이 3조 3천억을 샀으니까 봉이 내린 거죠. 개인이 현물을 팔면 오르는 거예요. 11월 달에도 올랐고 12월 달에도 올랐죠. 개인이 현물을 팔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반대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 오르는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 내리는 거고, 개인이 사서 내리고 개인이 팔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 내린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들어서, 그죠? 올해 들어서 지금 2조 2천억 샀어요. 아직까지는 스타트가 좋아요. 아직까지 좋다고. 근데 미국 증시가 확 올라버리면 개인 현물을 매도하겠죠. 매수한 걸 매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증시가 안 올라주는 게 좋아. 미국 증시가 오르지 않아야 개인이 현물을 계속 담을 수 있거든요. 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아줄 거니까. 그래서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오르지 않는 게 좋아요. 며칠 동안만은 개인이 현물을 좀 더 많이 살 수 있게,
개인에게 좀 더 많은 현물이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는, 그러니까 작년 8월에는 월봉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분기봉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세요. 예, 분기봉에서 지금 하단선을 누르고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개인 현물을 꾸준히 매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첫 번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월봉으로 보면 아직 하단선 안 왔습니다. 거래량 설명은 제가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달에 거래량을 늘리면 볼벤 20 상단선 위로 갈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여기 있죠,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357 위로 올라가기 힘들어. 56.6 정도가 볼벤 20 상단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356.6 위로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할 수 있어요. 근데 356.6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지난달 종가보다 하락한다라는 걸 뜻하잖아요. 그럼 종가가 하락하게 될 경우에, 종가가 하락하게 되면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종가가 하락하면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가가 얍삽하게 십자봉으로 하락하면 이건 이도저도 아닌 거고요. 하락하려면 누르고 끝나야죠. 그래서 개인의 현물 매수가 멈추면 안 돼요. 네? 개인의 현물 매수가 멈추는 순간 반등 오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어. 위에서 누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11월 달에 지수가 상승할 때 개인의 현물 매도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해야 오르는 거예요. 반대로 개인이 끊임없이 현물 매수를 해야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개인의 입장에서 끝내주는 상승장이고, 앞으로 멋진 일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달라들어야 지수가 시원하게 내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내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월봉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봉을 볼 건데, 주봉은 죽었어요. 응? 주봉은 죽었어. 자, 지금 봉이 어느 위치에 있는 거냐면, 지금 봉의 위치는 어디냐면요, 이제 딱 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신나게 바깥으로 나갔죠. 그죠? 여기도 신나게 바깥으로 나갔잖아. 응? 그리고 반대로 안으로 감았죠. 반대로 안으로 감았죠. 여기 보면 꺾였잖아요. 여기도 꺾였다고. 그러니까 지금 봉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 A. 이걸 뒤집으면 A 다시가 되니까.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왔는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추세가 붕괴됐어. 추세가 붕괴됐습니다. 주봉은 죽은 거예요. 근데 주봉은 죽었는데, 문제는 하락 시간은 여기서부터예요. 응? 여기가 1월 3주입니다. 1월 2주는 뭐만 하느냐? 종가가 하락해야 돼요. 자, 다음 주에 이슈는 뭐예요? 종가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종가가 내려간다라는 건 추세가 붕괴된다라는 걸 뜻해요. 왜? 이게 지금 아래로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가가 내려가면 추세는 당연히 붕괴돼요. 여기서 종가가 올라가면 추세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추세 붕괴를 공식화하는 거예요. 자, 내려갈 때 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꼬리를 달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꼬리를 살짝 달고 장대음봉으로 내려가거나,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종가가 하락해 주면 됩니다. 많이 하락하기 싫으면 윗꼬리를 달고
많이 하락할 자신 있으면 윗꼬리 적게 달고 밀어도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필요한 건 음봉이에요. 음봉이 떠야 돼요. 음봉이 뜨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음봉이 뜨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보면 이제 보라색이 시가고, 빨강색이 고가고, 그 다음에 파랑색이 저가고, 검정색이 종가예요. 그러니까 종가는 다음 주에 하락하면 그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주간 하락에 유리하고요.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음봉이 나서 그 다음 주에 시가가 하락하잖아요. 그럼 시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주 동안 하락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꽤 길게 가는 거예요. 9주면 거의 2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락이 온다라는 건 향후 2주는 하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향후 2달. 다음 주에, 그러니까 1월 두 번째 주에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뜻, 그 다음에 음봉이 나서 하락한다라는 거는, 향후 8주에서 9주 정도 하락하기 유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만족스러워요. 진짜 잘했습니다. 뭐 사실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근데 이 봉이 사실은 다음 주에 나와야 되는 봉이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 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오히려 367까지 갔다가 윗꼬리만 살짝 달린 양봉으로 끝내고, 다음 주에 윗꼬리 살짝 달고 장대음봉으로 딱 내려 꽂았으면 베스트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일주일이 빨리 하락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갈 공간도 존재하는 거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의 여유가 생겨버렸다고. 그래서 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는 거는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고, 제가 다음 주에 무조건 하락할 거기 때문에 하락에 유리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음봉으로 종가를 하락시키면서 끝내면 그때는 완전히 하락에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유리한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유리한 게 아니라 상당히 장시간, 거의 2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하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월 두 번째 주부터 시작하면, 그죠? 2월 말 3월 초까지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월 초순 됐을 때에 바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2022년 1월 달의 사례로 보면 더 많이 빠졌었어요.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주에 종가가 하락하는지 그리고 음봉으로 끝나는지 여부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급격한 하락을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주봉 때문은 아니에요. 주봉은 폭락해도 돼요. 그러니까 주봉만 보면 얘는 그냥 밑으로 쏟아져도 상관없는 차트라고. 근데 요 월봉과 주봉 사이에 봉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이제 이주봉인데, 이주봉은 지금 하단선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보이시죠? 하단선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이 하락봉이 되려면 저가를 깨야 되잖아요. 주봉이 저가를 깬 것처럼 깨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깨야 돼요. 한 342, 342를 깨야 됩니다. 지금이 347 정도 되니까 5포 정도를 더 내려야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예, 이거 이해되실 거예요. 봉이 위로 꼬리 달았다가 이렇게 눌러서, 그죠? 이렇게 눌러서 죽으면 얘도 죽는 거예요. 근데 하단선을 누르고 내려가야 되니까 하단선을 누를 때는 항상 개인의 현물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중간에 하단선이 있기 때문에. 자, 하단선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르고 얘를 죽이려면 밑으로 내려가서 저가를 깨야 되니까 342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342까지 내려가면 그럼 봉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제 같이 죽는 거죠. 얘도 죽고 얘는 완전히 죽고. 그래서 이런 봉이 그려지면 완성형이라고 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월봉과의 싸움이죠. 월봉은 339의 하단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차례차례 하나씩 죽이면서 내려가야 돼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필요하다. 네. 윗꼬리는 아마 달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 쳐올릴 수도 있어요. 응? 월요일날 쳐올릴 수도 있다고. 뜬금포로 월요일날 쳐올리고 화요일날 한 번 더 올렸다가 종가만 하락시키고 끝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수요일날 저가 깨고 내려가면 예, 모양새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운이 좋아서 그냥 밀고 뭐 끝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좋겠지만 예, 그건 사실 개인적인 욕심이고 예, 환경까지 고려했을 때는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월요일에도 개인이 현물 1조 정도 사. 그러면 뭐 쭉쭉 흘러내릴 거예요. 개인이 현물을 1조 사는데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흘러내리겠지. 근데 이제 개인이 그렇게 현물을 사줄 거냐는 사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 작년 말 베이시스가 선물하고 현물 차이가 한 4% 이상 났어요. 많이 봤을 때는 4.5%도 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지금 한 1.5 정도 됩니다. 1.5. 그러니까 한 3%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예, 차익 매수했던 게 이제 차익 매도로 나와요. 그래서 증권은 계속 지금 현물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베이시스를 줄여놓으면 현물 매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증권이 현물 매도하는 걸 누가 사겠어요? 다 개인이 사지. 그래서 지금 개인이 지금 현물을 2조 원대까지 지금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현금, 그러니까 거래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베이시스를 줄여놔서 그래요. 베이시스를 줄여놔서 개인은 계속 현물을 받을 수밖에 없고, 증권은 계속 선물을, 그러니까 현물을 계속 내다 팔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 증권은 현물을 내다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입장에 있다. 그리고 지금 이주봉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좀 힘들지만, 예, 계속 싸움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주봉은 음봉으로 죽어야 돼요. 아랫꼬리 거의 없이 죽어야 됩니다. 예. 그게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주봉도 아랫꼬리가 없어야 돼요. 응? 다음 주에 주봉도 아랫꼬리가 거의 없는 형태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끝나도 돼요. 네? 지금 이 상태로 끝나도 아무 문제 없다고. 괜찮아요. 이 상태로 끝나도. 종가만 조금만 더 내려도 돼. 그러니까 윗꼬리 그렸다가 내려와가지고, 예, 그 십자봉 형태의 음봉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예, 왜냐면 죽으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죽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죽이면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서 개인의 현물 매수를 계속 누적으로 쌓아야 됩니다. 이 쌓은 게 나중에 반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에서 개인이 현물을 계속 매수하는 거는 매우 좋은 징조예요. 많이 쌓아야 돼요. 제 개인적인 목표는 한 5조 정도는 쌓아야 됩니다. 네, 그 정도 금액은 쌓아줘야 어쨌든 하락에 유리한 흐름이 될 겁니다. 주봉은 다음 주에 종가 하락하는 대신에 윗꼬리 좀 많이 달면 하락하기 좋은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시고요. 예. 만약에 이제 1월 세 번째 주에 고가가 낮아지면, 아니, 저가를 깨면서 고가가 낮아지면 진짜로 그때는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지금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선 종가 기준이 여기에요. 한 364 정도 되고 저가 기준은 여기 있거든요. 332. 그러니까 여기 고가를 찍든 저가를 찍든 잘하면 한쪽은 찍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 거고 364.48을 볼 거고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333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2022년 1월 달에 4조 3천억 샀거든요. 근데 2021년 12월 달에는 6.4조를 팔았어요. 개인이 6.4조를 팔고 4.3조를 샀는데 훨씬 많이 내렸어요. 예? 훨씬 많이 내렸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달에 개인이 한 5조 정도만 산다고 해도 생각보다 큰 하락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희망이 살짝 생긴 거죠. 예. 이번 주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어쨌든 희망이 생겼어요. 뭐 1월 두 번째 거래일에 2.5% 이상 하락했는데 작년에 2.5% 이상 하락한 날이 하루예요. 하루. 근데 그 하루가 지금 1월 두 번째 날에 떴으니까 대단한 거죠. 예. 2.5% 이상 하락한 날 2.5% 이상 하락한 날 이날이잖아요. 이날 10월 26일 이게 유일무이한 날이에요. 예, 이 정도 하락한 날이 없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렸고 일봉은 하락 추세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면 못 올라가요. 예?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면 못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려면 개인이 현물 매도해야 됩니다. 이미 하락 추세를 타고 있어요. 이거 3일봉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금 3일봉도 예, 이미 무너졌어요. 보이시죠? 예, 3일봉도 무너져 있다라는 거는 감안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일봉은 완전히 하락 추세로 들어갔고 3일봉이랑 주봉은 추세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봉 이하의 봉은 다 망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주봉 이하의 봉은 다 망가졌고 지금 이제 이주봉을 망가뜨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월봉 망가뜨려야 되고 그렇게 스텝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가뜨리는 과정에서는 개인의 현물 매수가 계속 유입이 돼야 망가지는 거지. 개인의 현물 매도가 들어오면 다시 살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4거래일 만에 작은 봉 3개는 망가진 거예요. 1, 3일봉, 주봉까지는 딱 4거래일 만에 망가뜨렸어요. 근데 2주봉 망가뜨리는 거는 5거래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는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봉은 매트릭스 구조상 상방으로 돌릴 수 있는 날이 두 날이 있는데 하나는 화요일이고 하나는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상승이 온다고 해도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월요일에 상승이 온다고 해도 바뀌진 않지만 화요일에 상승이 오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상승이 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월요일도 상승하고 화요일도 상승한다. 그건 어차피 화요일날 상승이 온 거기 때문에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의 상승 여부와 화요일의 상승 여부는 별개예요. 월요일에 하락해도 화요일에 상승하면 상승으로 바뀔 수 있고 월요일에 상승하고 화요일에 상승해도 상승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월요일에 상승하고 화요일에 하락하면 하락으로 바뀐다고. 예. 월요일의 상승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염두에 두시고 예, 대응을 하세요. 어쨌든 일봉은 하락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 일봉은 하락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만 내려주면 잘 내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하락에 성공하면 주봉이 망가질 거잖아요. 예, 주봉이 망가지면서 이주봉까지 싹 다 망가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하락을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무너진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예,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개인의 현물이 끊임없이 매수로 들어와야 예,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끊기면 바뀌는 거예요. 왜? 지금은 하단선이 훨씬 더 강해. 예. 그래서 예. 자금의 유입이 끊기면 바닥이 만들어지고 반등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걸 언제든지 염두에 두세요. 아직까지는 뭐 개인의 현물 매수가 좋고 베이시스가 지금 많이 회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 쪽 현물 매도는 어쨌든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쭉 보여드렸죠. 코스피의 3일봉이었나요? 코스피의 3일봉 일목으로 보면 코스피의 3일봉 쪽에 뭔가 있었는데 잠깐 볼게요. 3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데드 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요만큼만 더 내리면 데드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 종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다음 주 화요일에 종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데드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데드 나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럼 한 70% 정도 뺄 수 있는 거예요. 70% 정도 하락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정도 70% 빠지면 되게 크죠. 그래서 지금 요 3일봉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빠지면서 어쨌든 여길 대든해주면 여길 대든해주면 이제 328대까지 개방되는 거잖아요. 그럼 328까지 내려가면 저는 어느 정도는 꽤 괜찮은 위치까지는 확보를 하는 거라고 봐요. 328이 뭔지 아시겠죠? 주봉 데드 자리예요. 그러니까 3일봉이 데드 나가지고 내려가게 되면 주봉이 데드 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3일봉을 데드낼 수 있느냐? 코스피 200 말고 일단 코스피로 데드내야겠죠. 코스피로 3일봉을 데드내서 이제 이 코스피가 2507까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면 그 힘으로 여기가 데드가 나는 거고 여기가 데드나면 다시 328 라인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제 만들어만 주면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대하는 건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단 코스피 지수가 여기 2575 언더에서 끝나는 거예요. 화요일 기준으로. 그래서 화요일 종가가 상승하면 데드가 안 날 거잖아요. 화요일 종가가 하락하면 데드가 날 거라고. 월요일 날 오른다고 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미국 증시 그렇게 안 올랐어. 그러니까 화요일 날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거의 데드 날 확률이 높은 거고 이제 데드를 내면 3일봉이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만기일이 걸려 있잖아요. 수, 목, 금이 이제 봉이 만들어지는데 목요일이 만기일이다 보니까 그럼 목요일 날 하락해서 끝나는 건가? 뭐 그런 기대감도 살짝 가질 수 있는 거죠. 지금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콜은 싹 다 죽었어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콜은 싹 다 죽었고 남아있는 이제 품매도를 어떻게 할 건지인데 품매도까지 죽여준다 그러면 잘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목요일까지 죽여서 금요일날 살짝 반등이 온다고 해도 이미 주봉은 다 죽어 있는 상태고 이 주봉까지도 싹 다 죽을 거라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좀 해피하지 않을까 그런 작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차트가 아닌 자금에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이걸 뭐 쉽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도 양심이 있어서 차트 보고 차트가 하방이니까 걱정 마시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계속 자금의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30분 봉 그다음에 1시간 봉은 다 데드냈고 2시간 봉도 데드가 났어요. 2시간 봉도 데드가 났는데 갭상승이 올 거잖아요. 그럼 갭상승이 오면 이쪽으로 먼저 치겠죠. 치고 나서 만약에 데드나면 그때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없고, 코스피도 여기 다 데드라고 끝났잖아요. 응? 여기 데드 내고 끝났어요. 2시간도 데드 났어요. 1시간 데드, 2시간 데드. 예, 데드가 난 상태라, 만약에 개인이 현물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계속 선행 스팬 2를 깨러가는 그런 흐름은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쨌든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해야만 하방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고, 개인이 매도로 돌아서면 바로 반등 올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매수하면 빠질 거고.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있는데 하방에 대해서 막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매집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하방을 추매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반등은 와야 가능할 거예요. 바로 추매하시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길을 가야 돼요. 왜냐면 차트를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돈을 믿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돈은, 차트는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돈은 시시때때로 계속 변화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뭐 현재까지야 2조 2천억의 현물을 매수했으니까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다음 주에도 이 돈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세요. 지난달 종가 있죠? 지난달 종가만 넘지 않는다면 하방은 계속 유효한 거예요. 예? 여기 357.99 있죠? 여기만 안 넘으면 무한 하방이에요. 여길 넘으면 상방으로 전환이 돼요. 예? 여길 넘어가면 상방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여기를 넘지 않는 이상 하방은 계속 유효합니다. 왜냐면 종가가 내려가거든. 예? 종가가 내려가요. 종가 투자 신비도가 내려간다고. 그래서 하방은 계속 유효한 거고, 여기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종가를 회복하지 않는다라는 건 상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밑에서 매수했는데 종가가 올라갈 수는 있죠. 근데 이 밑에서 매수를 해도 종가가 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하락은 계속 유효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여기서 현물 매수를 싸우면 싸울수록 매물대가 되면서 올라가는 걸 계속 막아주겠죠. 그래서 계속 관찰하셔야 돼요. 이번 달에 5조 이상 나와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연구간을 지나고 있지만 종가가 하락하면 계속 하락이기 때문에 종가가 하락하기를 바라셔야 돼요. 종가가 상승하면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려가기 전까지 좀 미국 증시도 좀 버텨줬으면 좋겠고, 오르지 않고 계속 좀 버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예,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